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강을 먹으면 흰머리가 다시 검어진다. 생강차를 마시면 탈모가 멈춘다. 생강을 두피에 바르면 머리숱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도 TV 건강 프로그램에도 자주 나오죠. 그런데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진실을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장 없이 실제 연구 결과만으로 시니어 두피와 모발 건강의 진짜 핵심을 설명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는 평생 두피가 가렵고 불편하셨던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진짜 원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생강이 정말 탈모를 막아주나요? 생강 먹으면 흰머리가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생강이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생강은 분명 좋은 식재료예요.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 조상들이 예로부터 약재로 써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확대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그럼 두피 혈류도 증가하겠지. 그럼 모근이 튼튼해지겠지. 그럼 탈모가 예방되겠지. 심지어 흰머리도 검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떨까요? 피부과 전문의들의 연구를 보면 생강 자체가 모낭의 성장을 직접 촉진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부 실험에서는 오히려 생강의 특정 성분이 모낭의 성장 신호를 방해했다는 반대 결과도 나왔다는 겁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생강은 건강에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하지만 탈모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셋째, 흰머리를 다시 검게 되돌리는 효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생강이 탈모를 직접 고치진 못하지만 시니어에게 자주 나타나는 두피의 혈류 저하나 염증 악화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두피와 모발 건강에 진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을 파고들어야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져서 흰머리가 생긴다. 그래서 혈액순환 좋아지게 하면 흰머리도 줄어들 거다. 과연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병원과 여러 피부과 학술지에서는 흰머리의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나이를 먹으면서 기능을 잃는 것.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공장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장 자체가 늙어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음식 하나로 검어진다, 완전히 되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흰머리의 진행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흰머리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해도 늦출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고요? 첫 번째, 두피 염증을 줄이는 겁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멜라닌 세포가 더 빨리 손상됩니다. 두 번째, 비타민과 단백질 관리입니다. 특히 비타민 B12, 엽산, 구리 같은 영양소가 멜라닌 생성에 관여합니다. 세 번째, 고온의 물이나 강한 자극을 피하는 겁니다. 두피가 손상되면 멜라닌 세포도 함께 약해집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실제로 흰머리 진행을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흰머리를 되돌리는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흰머리를 천천히 생기게 하는 생활 습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론 3가지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강은 흰머리를 줄이지 못한다. 혈액순환만으로 흰머리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진짜 핵심은 멜라닌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팩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니어 두피에서 가장 흔한 문제가 뭘까요? 탈모? 아닙니다. 지속적인 미세 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피의 보호막,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는 게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두피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두피가 자주 가렵고 긁으면 하얀 비듬이 우수수 떨어지고 머리를 감아도 금방 떡지고 염색이나 파마 후에는 특히 따갑고 붉어지고 이 모든 게 다 두피가 보내는 염증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두피 염증이 계속 반복되면 모낭이 성장기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휴지기에 계속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모낭에는 사이클이 있어요.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순환하면서 머리카락이 자라고 빠지고를 반복하죠. 그런데 염증이 지속되면 모낭이 성장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휴지기에 계속 갇혀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장이 계속 문을 닫고 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은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새로 나는 머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게 바로 나이 들면서 머리숱이 줄어드는 가장 큰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탈모의 첫 단계는 비싼 약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거나 특수 샴푸를 쓰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여서 두피 환경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생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강은 분명 항염 작용이 있어요. 몸 전체의 순환과 염증 완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두피의 직접적인 항염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강에 기대지 말고 과학적으로 확실히 입증된 관리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 팩트입니다. 생강, 마늘, 양파. 이런 식재료들이 건강에 좋은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두피와 모발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영양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 머리카락을 이루는 성분의 85에서 90%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은 거의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 자연스럽게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소화 능력도 약해지고 식욕도 줄어들고 단백질 대사 효율도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끊어지기 쉬워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아무리 비싼 샴푸를 쓰고 아무리 좋은 트리트먼트를 발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료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을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선이든 두부든 계란이든 형태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 비타민 D. 65세 이상 시니어의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가 모발 건강에 왜 중요하냐면요. 비타민 D는 모낭이 휴지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장기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 닫고 쉬던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모낭이 계속 쉬기만 하고 새 머리카락이 제대로 안 나는 겁니다. 다행히 비타민 D는 햇빛만 잘 쬐어도 만들어집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팔이나 다리에 햇빛을 쬐어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겨울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땐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오메가3. 오메가3는 두피 염증 감소에 가장 확실한 영양소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연구가 나와 있어요. 오메가3는 두피의 염증 경로를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피 염증이 지속되면 모낭이 휴지기에 갇혀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진다고요. 오메가3는 바로 그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줄면 모낭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오메가3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고 견과류에도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생선을 드셔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 3가지. 단백질 머리카락의 재료, 비타민 D 모낭을 깨우는 스위치, 오메가3 두피 염증을 줄이는 핵심. 이 3가지만 잘 챙기셔도 두피와 모발 건강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실제 관리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샴푸 전 1분 두피 마사지. 샴푸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세요. 손가락 끝, 정확히는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천천히 눌러주는 겁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옆머리, 뒷머리 순서로 천천히 꾹꾹 눌러주세요. 문지르는 게 아니라 지그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두피 혈류가 안정적으로 증가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딱 1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세정.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뜨거운 물로 머리 감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에는 시원하게 뜨거운 물로 감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보호막을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그러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고 비듬도 생기고 가려움도 심해지고 염증도 악화됩니다. 그래서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낮춰보세요. 처음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피 가려움이 확 줄어들고 비듬도 줄어들고 머리 감은 후 당기는 느낌도 없어집니다. 세 번째, 한 끼 단백질 햇빛 10분 견과류 한 줌. 이 조합은 시니어 모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조합입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는 손바닥만 한 단백질. 하루 중 언제든 햇빛 10분. 간식으로 또는 식사 중에 견과류 한 줌. 이 3가지만 지켜도 몇 달 후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머리카락 질감이 달라지고 빠지는 양이 줄어들고 두피도 건강해집니다. 네 번째, 두피가 가렵다면 샴푸보다 물 온도를 먼저 의심하기. 두피가 가려우면 보통 뭘 바꾸시나요? 대부분 샴푸를 바꾸시죠. 내 두피에 안 맞나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두피 가려움의 60%는 샴푸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샴푸 사기 전에 먼저 물 온도를 낮춰보세요. 미지근한 물로 일주일만 감아보세요. 그래도 가렵다면 그때 샴푸를 바꾸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 온도만 바꿔도 해결됩니다. 자, 4가지 실전 루틴 정리해 볼게요. 1. 샴푸 전 1분 두피 마사지. 2. 미지근한 물로 이틀에 한 번 세정. 3. 단백질 햇빛 견과류 조합. 4. 가려움은 물 온도부터 의심하기.
이 네 가지만 실천하셔도 두피와 모발 건강이 확실히 좋아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정리해볼까요? 생강 자체가 탈모를 되돌리고 흰머리를 검게 만들고 머리숱을 늘리진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두피와 모발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팩트 기억하시죠? 첫째, 흰머리는 멜라닌 세포의 소진이고 속도는 우리가 늦춰줄 수 있다. 둘째, 시니어 두피의 핵심은 염증 관리다. 셋째, 단백질, 비타민 D, 오메가3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핵심 영양소다. 그리고 네 가지 실천 루틴. 1분 마사지, 미지근한 물, 영양조합, 물온도 체크. 이것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연구된 내용들입니다. 흰머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어렵지만 늦출 수 있습니다. 탈모를 완전히 막긴 어렵지만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두피 염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피는 오늘부터도 변할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한 가지 식품을 찾지 마세요. 대신 매일의 작은 습관을 바꾸세요. 그게 진짜 과학이고, 진짜 건강이고,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두피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과장이 아니라 과학으로 지키는 두피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정보를 만드는 힘입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